와, 진짜 깨끗하다. 야, 이런데 누가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야, 진짜 너무 깨끗해서 깜놀입니다, 깜놀. 그래도 트랙터로 눈은 한번 밀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눈을 한번 밀어도 이륜 구동차는 못 올라오고 사륜 구동차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. 이 집인 것 같은데? 집이 아주 멀쩡한데? 사람이 사나? 저기에 펜션도 있고, 와, 저기 무슨 건물이야?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, 사람들이 한참 안 다녀서 여기는 눈을 안 치웠고요. 와, 굉장히 깨끗한 동네 같고요. 지금 여기 산에 올라오니까 공기는 끝장나게 좋습니다. 여기는 요 뒤에 뭐 오염시설 전혀 없어요. 지금 여기가 해발 고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 750m 넘을 것 같습니다. 물소리 들리시죠? 물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깨끗하고요. 이건 진짜 깨끗한 물입니다. 여기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이렇게 땅이 붙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한옥인 것 같아요. 한옥. 큰 나무를 써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지어진 집인 것 같은데 현재는 아무도 안 사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집이 두 동이 있어요.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주인이 사는 본체인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손님들 오면은 사용하라고 별채를 지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잘 지어 놓고 현재는 비워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눈을 치워놓은 거 보니까 아마 위쪽에도 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. 아마 위쪽에 사시는 분이 눈을 치운 것 같아요. 이거는 트랙터로 눈을 치운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집이 앉아있는 방향은 완전히 남향이에요. 지금 오전인데 해가 집에 비추는 모습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쪽이 남향인데 남쪽에는 여기 펜션이 있어요. 펜션. 그런데 이 펜션은 지금 영업하지 않는 것 같고 요 구름다리에도 사람 발자국은 없죠. 저 앞에 저 펜션으로 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하도 사람이 안 다녀서 눈을 치운 흔적이 없습니다. 여기는 아마도 빈집인 것 같고 현재 방치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집도 현재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집을 보면은 그렇게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. 그쵸? 조금 관리하면 살면은 요거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인데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. 여기 눈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석축을 쌓았고 아마도 이 부분에 현관으로 가는 돌 계단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이쪽까지 석축이 있고요. 이제 만약에 차를 댄다면 이 아래쪽에 차를 대고 이제 이렇게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. 아주 조용하고 공기 좋습니다. 뭐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동네인 것 같고요. 물소리하고 바람소리, 눈 떨어지는 소리만 아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. 하! 와, 물 진짜 좋다. 깨끗하네요. 뭐 여름에 저기 내려갈 수 있으려나요? 사다리 놓고 내려가서 저기 돌 위에 빤스만 입고 앉아 있으면은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? 뭐 거의 자연인급이에요. 자연인급. 토지는 170평 정도 되고
지금 이 토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. 임야. 그리고 이 토지 위에 이렇게 한옥이 두 동이 있는데 이 한옥 두 동은 경매 매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. 현재는 땅만 경매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위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.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 땅 주인은, 이 땅을 낙찰받는 사람은 진짜 개 타는 거죠. 이 땅 위에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면 이 집주인은 토지주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제가 심층 분석해서 한번 꼼꼼히 여러분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지는 않아요. 지금 지붕을 보면은 기와는 아닌 것 같고 너와 지붕을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눈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. 뭐 내부 상황은 뭐 알 길이 없습니다. 뭐 오랫동안 방치됐다면 뭐 보일러 터지고 안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. 주변에 농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기는 진짜 깨끗하고 좋습니다. 아, 제가 숨을 쉬어보니까 진짜 폐가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아요. 자, 그러면 심층 분석을 해볼 텐데요. 오늘은 저희가 궁금한 게 세 가지입니다. 그 질문들을 먼저 상정하고 이야기를 끌어가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 집 주인은 누구일까? 이게 지금 토지만 경매에 나왔으니까 집주인을 알아야지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협상을 하던 뭘 할 거 아니에요. 그걸 알아볼 거고요. 두 번째는 과연 이 집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?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야지 좋잖아요. 그래야지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땅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. 만약에 이 집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뭐 낙찰 받아도 뭐 지료만 청구할 수 있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. 세 번째로는 그럼 결국 이 경매 물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? 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경매 개요를 보겠습니다.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 사건 개요를 보면은 현재 토지만 매각이 되는 물건이에요. 지목은 임야고 면적이 172평입니다. 172평이 감정가가 2,8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1,900만 원 정도. 평당 11만 5천 원. 아, 괜찮죠?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한번 미납이 있었어요. 제가 찾아보니 당시 낙찰가는 2,123만 원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가 결국은 미납을 했습니다. 왜 미납을 했을까요? 자, 한번 요것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질문, 이 집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? 자, 집주인은 건물 등기를 보거나 건축물 대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집은 건물 등기가 없습니다. 또 찾아보니까 건축물 대장도 없어요.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것은 준공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집은 무허가 건물인가?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몇 시간 전에 블로그에 썼거든요. 근데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댓글인데 이 또 다른 인생님이 주신 이 댓글을 토대로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진도 한 장 올려주셨는데요. 지금 보니까 이 건물이 여기 2010년 9월 3일 날 신축 신고, 신축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이 당시에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본다면 어쩌면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인허가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시면 되냐면요. 여기 국가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. 여기에서 인허가 정보에 가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자, 그럼 우리는 토지 등기를 활용해서 건축 허가 당시에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지 등기를 보니까 최초의 소유권 보존이 2010년 2월 10일 날 매매로 이루어졌는데 이 땅을 5천만 원 주고 충남에 계신 분이 사셨대요. 자, 건축 허가가 2010년 9월 3일인 걸 보면 아마도 이 충남에 사시는 이분이 당시에 건축 허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등기를 보면 2015년도에 지금 이 땅이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서울에 사시는 분한테 이 땅을 팔았어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위성 사진이 2012년도 위성 사진입니다. 2010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 위성 사진을 보니까 2012년도에 건물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2015년도에 토지 거래 당시에도 건물이 당연히 있었겠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, 제가 추측했을 때는 현재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잖아요. 하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아마 이 최초의 소유자가 땅하고 건물은 미등기된 상태로 함께 매매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. 물론 땅만 팔았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이 있는 땅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. 매매인데. 아무튼 이분이, 서울에 사는 이분이 토지를 사고 건물은 아마 미등기 상태로 내가 팔게, 등기는 안 됐지만 이거 건물 너 가져,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충남에 사시는 분이 이 건물의 최초 소유자, 등기는 안 됐지만 실질적 소유자,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사시는 분이 두 번째 소유자가 아니었을까,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런 추측이 합당해 보이는 게요, 이 토지의 을구를 보니까 이 2번 소유자가 이 땅을 산 다음에 한 달 있다가 9,1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. 원래 이 땅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. 그런데 9,100만 원 근저당 설정했다는 것은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? 야, 이거 내 땅이고 이 건물이야, 내 건물이야.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지만 건물까지 고려해서 좀 돈을 빌려줘라. 그래서 근저당 채권 최고액 9,100만 원을 설정하지 않았을까. 아마도 이 건물도 이 두 번째 2번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은행에서는 이렇게 절대 돈 안 빌려주겠죠. 근저당권자도 역시 개인이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땅 주인, 집주인인 2번이 결국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돈을 돌려달라며 경매를 신청했어요. 토지는 등기가 있는데 건물이 등기가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이 또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. 그게 2018년도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지만, 그때 당시에도 건물은 미등기니까 토지만 경매에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그때 당시 감정가 지금이랑 비슷한 2,500만 원. 그런데 경매에 나오자마자 1차에 3,150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. 이때 낙찰받은 분이 현재 토지주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토지주는 경매를 통해서 토지만 낙찰받은 거예요. 건물주인은 아니에요. 그렇다면 이 미등기 건물, 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이 건물에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일까요? 이런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분, 여기 서울에 살고 계시는 2번 분, 이분이 실질적인 건물의 주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물론 2009년 1월 달에 현재 토지주가 이 땅을 낙찰받고 기존의 실질적인 건물주였던 2번 분과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이 건물을 거래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릅니다. 그거는 관심 있는 분은 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. 자, 그럼 두 번째 질문, 과연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? 이 문제에 대해서도 블로그에서 또 다른 인생님이 아주 그냥 답을 주십니다.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.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하시면서 대법원 판례 번호까지 저한테 남겨주셨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요. 사실 오늘 이 영상은 또 다른 인생님께서 만드시고 시촌 저는
숟가락만 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정말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고수님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의견 주시고요. 저는 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이 가르쳐 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이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. 여기 판결 요지를 보시면은 정말 신기한 게 현재 경매 사건과 거의 상황이 똑같아요. 자, 크게 해서 볼게요. 읽어볼게요.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아까 우리가 봤던 요 2번 분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2번 분이요.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. 법정 지상권이 없다. 이게 판례의 판결 요지입니다. 우리가 살펴봤던 이 현재 경매 물건의 케이스와 너무 똑같죠.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경매 물건에 접근을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판례를 보니까 이 건물의 현실적인 주인은 소유권은 없고 처분할 권리만 있다고 하죠. 과연 그 처분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2번 분이신지 아니면은 현재 토지주가 이 처분권도 갖고 있는지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지고 우선 협상을 해야겠죠. 어차피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하니까 좀 이제 가격 협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면 철거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제 생각에는 추측이지만 아마 이분도 그렇고 이 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처분권을 주장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협상이 잘 됐다.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내 건물까지 인수했다.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게 현재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준공을 받지 못한 건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공을 받아야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큰 어려움일 것 같아요. 2010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15년 됐는데 이거 준공 검사 받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. 이게 왜 사용 승인을 못 받았을까? 이게 허가 면적이 57.96제곱미터 대략 17평 정도 되거든요. 혹시 이 건물이 17평이고 옆에 있는 별채는 요거 이제 불법 증축인가? 그래서 사용 승인이 안 났나? 요런 생각도 가능한데 정확한 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대관령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저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유찰되면 제가 낙찰받고 싶습니다. 만약에 한 번 더 유찰된다면 그 다음 회차에서는 경매 법원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겠죠. 제가 봤을 때 이거 미납하신 분은 향후에 건물에 대한 협상과 인수 그리고 준공 검사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납을 하신 것 같아요. 복잡해서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까운 곳에 사니까 좀 여유 있게 이 문제를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나는 그런 경매 물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유찰되면 담당 공무원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은 특별히 영상 제작에 댓글로 도움을 주신 또 다른 인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시촌 어게인!